윤석열 정권이 살인자입니다. 권익위 국장의 죽음을 둘러싼 분노의 목소리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전 권익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고발까지 이뤄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올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망인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바 신장식 의원이 고발한 사람 바로 정승윤 부위원장입니다. 사망한 국장의 직속 상사였기 때문인데요. 권익위 내부에선 고인이 명품백 사건 종결과 관련해 정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불편한 시선 때문에 정 부위원장은 빈소에서도 우리 권익위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고 하고요. 어제 권익위 회의에서도 진상조사 요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고발을 했고요. 김 여사 사건 무마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하필이면 정승윤 부위원장을 콕 집어서 고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고인의 직속 상관이셨지 않습니까? 예. 이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죠. 특히나 지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 처리했던 것을 주도했던 인물로 다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종결 처리하는 과정,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단순 의견으로 종결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한 것은 그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서 뭐 나왔습니다마는 본인에게 꼭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항상 보면 범인이더라고요. 자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따져보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분들은 그러한 책임에서 법적인 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완강히 거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오늘 저는 목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권익위는 법에 의해서 명백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권익위는 설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위원장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 그리고 부위원장은 캠프 출신의 인수위 출신, 이렇게 측근들을 임명하면서 예.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권익위를 운영하고 그리고 임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이 분명히 가려질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여당과 집권당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사건을 정쟁화하지 마라, 정치화하지 마라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 레파토리 좀 제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건만 나면 정쟁화하지 마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원인에 대해서 파헤치고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간과하면서 계속 저런 주장을 계속 하시는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기에는 정권의 잘못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경고가 심각하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론을 듣고 가야겠는데요. 정쟁용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그거 외에는 따로 설명할 다른 단어나 어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로 고발된 정승윤 부위원장 오기 전에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이 국장과의 뭐 생전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국장은 실무자가 가져온 의견을 이제 전원위에 올리는 과정의 결재 과정을 거치는데 결론은 전원위에 참석한 위원들이 내리는데 그 책임을 국장에게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그 국장은 그 전원위에 어떠한 의결권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분도 아닌데 그분에 대한 사망을 권익위나 아니면 이것에 이 단초가 된 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나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이나 이런 것에서 찾는 것 자체가 지나친 과대 해석이다. 그게 바로 정쟁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도 이 이슈를 오늘 주제로 삼을까를 회의하고 고민하면서 혹시라도 정치 이슈화하는 것이 유족들에게 결례는 아닐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익위 전원위에서 진상조사 얘기의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권익위 직원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로 선정을 했거든요.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박절하지 못해서라는 표현을 하신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켜서 일하려고 했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박절합니까? 왜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는 겁니까? 이 정권은. 그런 차원에서 권익위 전원위에서도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 고인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괴롭다. 그리고 내 삶이 20년간의 내 삶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20여 년간 이 부패 방지 업무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왔던 사람인데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계속 부딪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과 그냥 종결짓자는 의견 사이에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랍기만 하고 안타까운데 권익위 내부의 다른 직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국장이 돌아가신 고인과 함께 일했던 다른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진상조사는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많은 권익위 내에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같은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무위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다루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걸 정쟁으로 몰아가는 거는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이 뭐 정무 열 생각도 지금 없는 것 같은 그런 건데 공직자는 개혁의 동반자이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실무진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고인의 영전 앞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고요. 이거는 반드시 진상 제대로 규명해야 될 문제고 또 다른 외압이 아닌가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사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진정한 사과는 이런 때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개혁신당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진상을 좀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걸 핵심은 저기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부인이 명품백을 받아도 괜찮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 정승윤 부위원장 어떤 분이냐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최측근 참모 중 한 분이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그리고 이 정부의 검사 형통 인사의 상징적인 분이에요. 이런 분이 들어가신 상황에서 이 권익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중앙행정심판을 하는 곳입니다. 일종의 사법 구제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립성과 독립성이에요. 근데 자신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을 부위원장이라는 실질적인 실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넣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임명부터 사실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게다가 이 정승윤 부위원장 뉴라이트 재단 이사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야당 쪽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편향된 인사라고 사실은 봤던 분인 거죠. 이제 그 분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 명품백 받아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건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는 게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그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이 자신의 양심에 찔린다면서 자진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회의를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의의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의를 누군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국장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외압을 받아서 그 처음부터 내는 자료에 어떠한 편향성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아닐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요. 이 국장님에게 독립적인 부분이 없이 외압이 들어갔는가 여부를 확인한 뒤
그거에 뒤에 이어서 명품백에 대한 판단이 과연 적절했는가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김모 국장 사망 전에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죠.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공개를 한 건데 실망 끼쳐드려 송구하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종결 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취지의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도 여러 번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앞서 이제 언급이 나왔지만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정쟁 수단으로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런 입장을 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익위 국장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이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당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 흔들기가 급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지금 앞서 이제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통화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정 부위원장도 정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뭐 어떤 하나의 특정 사건으로 규정짓는 것은 전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상을 치르는 과정 중에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의 조문을 일절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가를 방문하니까 차마 조문을 막을 수 없어서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었던 이유를 하나의 이유로, 그러니까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비극적 사건으로 연결됐다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 소속 국회의원들도 정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인의 죽음의 안타까운 그 상황을 섣불리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아니 저는 지금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의 저 기자회견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무위를 열어서 우리가 서로 뭔가 그 다투는 부분은 좀 최소화하면서 여야 간의 갈등은 자제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풀어나가자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지 그게 정말 안타까워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생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온갖 아마 부패 방지 업무 관련된 일을 얼마나 많이 처리를 했겠습니까? 이 고인께서. 그런데 이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주지의 사실이지만은 당사자 조사 한번 안 하고 끝낸 거 아닙니까? 그냥 종결 처리해버린 거잖아요. 네.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뭐 실사를 나간 바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백이 어디 있는지 뭐 검찰은 확보했다고 하는데 권익위에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일생 해왔던 그 업무 처리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에서도 굉장히 자괴감 느꼈을 것이고 또 결론이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바꿀 수 없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절망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부분을 무슨 정쟁을 하지 말자 왜 정권을 흔들려 하냐 누가 정권을 흔들려 합니까 본인들이 다 일을 벌여서 스스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저는 정무위원들의 얘기를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예. 정무위 차원에서 오죽하면 권익위 전원이 자체 진상조사 하자라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정말 또 다른 차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직원들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저렇게 기자회견해서 정쟁이다 뭐다라고 선언만 하는 것이 능사입니까? 정말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전원이 그러니까
권익위 전원위 내에서의 진상조사까지는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국회 내로 들어와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일이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유족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유족들이 원하는 것일까? 오히려 이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게 정쟁용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유족들의 뜻, 또 권익위 내부에서의 자체 진상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지 무조건 그걸 갖고 국회에 와서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의 절대 다수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치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의원이 우리 소속이고 이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여야 간사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전에 논의했던 최상병 특검과도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권익위 내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래도 불필요한 의혹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 다룰 수는 있겠죠. 예. 오늘 공무원 단체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권익위 간부 사망 관련 조속한 진상 규명 및 순직 처리 요구를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역시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윤재관 의원님, 지금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 대체로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할 텐데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됐거나 그 인적 구성이 되느냐 그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지 않습니까? 권익위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권익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은 대통령의 동기,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최측근 이런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권익위가 명품백 사건을 저렇게 처리했는데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도 제3의 기관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 진상조사하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규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정치가 해야 될 일을 모두 정쟁이라고 프레임화해가지고 정치적인 그 공격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정쟁화 시키는 거거든요. 예. 누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했습니까? 왜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렇게 잘 근무하시던 분이 명품백 표결 사건을 앞두고 나서 다른 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심지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밖에다 계속 알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건과 이번의 죽음과 명품백 표결 이것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합리적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분명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태원 사건 때도 그랬고 최혜병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이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자는 얘기에 모두 정쟁이라고 하는 혓딱지를 붙여가지고 계속 지연시키고 은폐시켰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진상 규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 그 순간 국민들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현 의원님.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적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가 그거는 살펴봐야죠. 국민권익위가 자체 조사를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했어요. 사장이 괴롭혔답니다. 그거 자체 조사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그것 노동부에서 들어가서 해요. 똑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부위원장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데 누가 그분을 불러다가 조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거는 국회가 나서든 제3의 기관이 나서서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모든 거의 핵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국장님이 맡은 사건이 그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전 대표의 그 헬기 특급 운송 그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그 민원 예. 그 사건도 있었고요. 다들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외압이 있어서 그걸 부담을 느꼈는지,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거를 판단을 못하고
자신의 양심에 계속 가책이 돼서 그 부분이 부담이 됐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지 우리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 어느 나라에서 고위공직자 부인이 명품백 받아도 괜찮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거 진상규명 빨리 하고요. 나아가서 명품백 판결도 다시 해서 좀 제대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강재 한 말씀만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가 개입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기승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의혹으로 이게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아까 김성열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도 용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 내로 들어왔을 때는 예. 우리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그것에 따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 더 나아가서 탄핵 이런 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국론 분열과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제3의 그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떳떳하면 진상규명에 앞장서십시오. 따라가지 마시고요. 거부하지 마시고요. 떳떳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꼭.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